일상을 위한 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 자, 비판적 사고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 좀 자주 들어보시죠? 확증 편향은 뭐예요? 내가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타당할 가능성만 생각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에만 매몰돼서 타당하지 않은 근거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 근거들에만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측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측면도 일부러 자꾸 생각을 해야지 확증 편향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자꾸 빠지면 사업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쉽고 이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회의 시간은 긴데 결론은 사장 마음대로 나는 거래요. 예, 이거 신문에서 본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장님이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원들의 말은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사장 마음대로 나는 거죠. 사장이 자꾸 그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니까 사장 판단의 리스크를 조절을 못 해주는 거예요. 리더는 똑똑한 참모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 얘기를 해주는 똑똑한 참모. 이게 다 철학적인 작업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하려고 들면 변호사가 무죄인 측면을 막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 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본 다음에 타당한 측면이 이러이러하다,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이러하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결책도 타당한 측면 이러이러한 걸 고려하고 타당하지 않은 측면 이러이러한 걸 고려해서 어떤 해결책, 복잡하고 정교한 해결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그동안 사례도 그렇게 들긴 했지만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소통하기가 어려운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느끼고 상대방은 지나치게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쵸? 우리는 타인의 비논리를 잘 보지만 나의 비논리는 못 보니까. 그래서 나는 객관적이고 상대방은 편파적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상대방 눈에는 뭐예요? 내가 편파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철학은 사고 실험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보일까를 의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작업이 되겠죠? 우리가 왜 타인을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다 귀찮고 그냥 나 편하게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가 잘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나 편하게 말해주고 나 편하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예, 일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단점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과대평가를 왜 하게 돼요? 상대방의 장점은 쉽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단점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일단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단점에 대한 기억이 또 자꾸 축적이 되니까 단점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쌓여서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이 자연스러워요. 예. 인간의 인식 방식을 그대로 두면 이혼이 자연스럽죠. 상대방의 단점은 죽어도 못 잊어버리고 단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는데 결혼을 유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혼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따지면.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학년 교양 과목을 주로 강의했었는데 학생들이 부모님이 수능 이혼을 하시잖아요. 네가 대학을 가니 우리는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인데 되게 얼굴이 어두워 있고 이런 친구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로차 비판적 사고를 인간관계, 일상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남친 여친하고 영화 볼까 뭐 볼까 뭐 이런 거 갖고도 그렇게 싸우는데 부모님은 여러분을 양육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되고 봉양해야 되고 학원을 뭘 보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결정해야 될 게 많으면 그중에 10%만 충돌을 해도 충돌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혼이 너무 자연스럽다. 인간의 인식 방식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한 거를 원망하지 말고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님을 존경해라.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위로차 말을 해주거든요. 네. 자, 자신의 편향을 의식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편향적이잖아요. 편향적이지 전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전혀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자신의 편향을 의식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도 순탄해지고 아무래도 좀 더 순탄해지겠죠?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도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알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웠겠구나. 어려운 일을 했겠구나. 내가 모르는 어려운 일을 했겠구나. 이렇게 봐줘야 공동작업이 수월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상대방은 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양쪽 배우자는 자신의 노력과 기여도를 상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도보다 더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공동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쉬울 수밖에 없죠. 공동작업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이 흔히 자기 공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고 다른 팀원이 자기 공을 몰라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다른 사람도 다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생각보다 더 고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 쉽게. 아유, 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쉽게 말하지 말고요. 그렇죠? 편향을 극복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객관적 인식, 비판적 사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인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기를 바래요. 네. 근데 만약에 자녀든 배우자든 연인이든이 여러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숨이 막히지 않아요? 네? 숨이 막히죠. 그냥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타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그쵸? 내가 볼 때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했으면 좋겠고, 이중 논리 아니에요? 남들 보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라고 그러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쵸? 또 나는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길 원하면서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나요? 아니거든요. 예. 이 소망이 객관적 사고를 막아요. 예.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소망에 딸려가면 딸려갈수록 편향되죠. 편향되면 편향될수록 소통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괴로우냐 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겠습니까? 근데 9가지 일이 잘 풀려도 한 가지 안 풀리는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망이 나의 생각을 끌어가는가를 보고 이거를 좀 점검해서 비판적 사고를 소망에 끌려가는 소망적 사고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적 사고를 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지만 비판적 사고를 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또 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나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를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으니까 소통하기가 왜 어려워지냐면 나는 그냥 단순히 물은 거예요. 단순히 물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혼란이나 추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중립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관계의 내용에 따라 만약에 상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해요. 일단 상사가 질문을 하면 어때요? 그분은 그냥 궁금해서 물었지만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힐난하고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물어보니까 나는 조금 힐난이라 추궁으로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되면 이거를 이 부하 직원이 힐난이나 추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묻는 그런 노하우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사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뭘 제대로 해놔야 될 걸 안 해놓으면 더 혼란과 추구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상대방은 그렇게 혼란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알지도 못하죠.
이거 한번 봤던 슬라이드인데 인식의 사각지대의 상처 문제는 굉장히 인식의 사각지대 문제를 잘 드러내주는 거여서 한 번 더 봤는데요. 나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러면서도요.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난리야? 이래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교양이 있고 싶으니까 나로 인해 누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그래 나 본인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러고 돌아서 집에 가면서 아씨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난리야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너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난리니?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2차 상처를 입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입장에 따라. 자기만의 입장에서 우물 안에 있으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예. 갈등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갈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와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우물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자, 팩트를 좀 봅시다. 예, 팩트를 좀 보시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하진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하세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한다면 이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팩트는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팩트는 뭐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존재하기 바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방식대로 존재하기 바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 말에 그렇게 상처 입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인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요. 이러니 어떻게 인간관계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좀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날 못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지 그렇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르트르가 지옥이야 타인은 이러고 비명을 내질렀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떠한 지옥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남들만 나에게 지옥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타인에게 지옥을 만드는 것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에게 만드는 지옥을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정말 여러분이 원하지 않잖아요. 타인에게 여러분이 지옥을 만들기를. 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타인에게 지옥을 만드는 거를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자기가 만드는 지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원래 선순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쵸?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철학 강의를 들으셨으면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내로남불 안 한다는 내로남불을 하시거나, 예. 나는 늘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거나, 남들은 나에게 지옥을 만들지만 나는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학이 좀 머리 아프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철학은 미리 머리 아파서 두고두고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심리적 인식에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확증 편향에 따라가는 게 편해요. 근데 두고두고 긴 시간을 보면 이렇게 철학적 성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해서 예, 상대방한테 후회하는 말, 두고두고 후회될 말 안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머리 아픔의 총량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예, 당장은 약간 머리 아프게 느껴지지만 전체,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편이 머리 아픔의 총량은 줄인다고 봅니다. 네, 짧은 강의지만 그 철학의 힘을 좀 느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